한 승무원이 뚱뚱한 여성을 비행기에서 내쫓으며 그녀를 태울 자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진짜 누구인지 밝혀지자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라는 항상 성공이 궁극적인 복수라고 믿었습니다. 자수성가한 억만장자이자 플러스 사이즈 여성을 위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패션 브랜드 중 하나인 풀 그레이스의 창립자로서 그녀는 차별, 조롱, 편견 등 수많은 장애물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들을 모두 극복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움이 사이즈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신념과 결의로 자신의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전 세계 여성들이 그녀를 존경하며 그녀의 이야기, 자신감, 그리고 그녀와 같은 사람들을 오랫동안 배제해온 업계에서 그녀의 거침없는 존재감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업적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녀에게 아무리 많은 돈, 권력, 영향력이 있어도 그녀를 추함으로부터 완전히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세라는 ICN의 개인 터미널에 서서 파리행 항공편을 기다렸습니다. 그것은 의미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풀 그레이스는 첫 유럽 컬렉션을 출시했고, 이 쇼는 단순한 런웨이 이벤트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성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수년간 유럽의 속지네트에 진출하기 위해 노력했고, 92의 기준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저항에 직면했습니다. 이제 마침내 그녀는 포용성이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패션의 미래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네이비 블루 디자이너 드레스를 조정하여 곡선 위로 원단을 매끈하게 다듬었습니다. 그녀의 어시스턴트인 채원은 일정을 마지막 순간에 변경했다고 중얼거리며 그녀에게 일정을 건네주었습니다. 세라는 거의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전에도 이런 여행을 수백 번이나 다녀봤지만 이번 여행은 뭔가 불안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인 석진은 그녀와 동행하기로 했지만 긴급한 업무 문제로 마지막 순간에 취소했습니다. 그가 결석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최근에는 그것이 표준이 되었습니다. 한때 열정과 파트너십으로 가득했던 그들의 결혼 생활은 이제 신중하게 조율된 일련의 모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그것이 두 강력한 사람이 직업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자연스러운 진화라고 스스로 확신했다. 매끈한 흰색 스카이럭스 제트기가 활주로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세라는 이전에도 이 항공사를 이용한 적이 있었지만 그렇게 차가운 환영을 받은 적은 없었다. 지상 직원들은 그녀의 존재를 거의 알아채지 못했고 그들의 미소는 억지로 지어졌고 멀어져 있었다. 카운터에 있는 여자는 여권을 받기 전에 망설이며 세라의 몸을 흘깃 보았고 그녀의 피부가 오싹해졌다. 잠깐만요, 세라 양, 직원이 말하며 컴퓨터에 무언가를 입력했다. 세라는 그 여자의 표정이 약간 바뀌는 것을 지켜보았다. 놀라움과 불편함 사이 어딘가였다. 그녀는 헤드셋에 무언가를 속삭이고 고개를 끄덕인 다음 인위적으로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이 정상입니다. 비행을 즐기세요. 세라는 두 번 말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제트기로 향했고 그녀의 발꿈치는 광택이 나는 바닥에 날카롭게 부딪혔다. 그녀가 비즈니스 클래스 객실에 발을 디딘 순간 그녀는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느꼈다. 미묘하지만 틀림없는 것이었다. 대화는 조용한 속삭임으로 낮아졌다. 눈은 그녀를 향해 깜빡였다. 평가하고 판단했다. 그녀는 전에도 여러 번 그랬듯이 무시했다. 그녀의 좌석은 넓고
호화로운 가죽 실내 장식과 넉넉한 공간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자리를 잡자 통로 건너편에 있는 잘 차려입은 남자가 큰 소리로 목을 가다듬었다. 실례합니다, 아가씨. 그는 짜증을 감추지 않고 말했다. 정말 올바른 좌석에 앉으셨나요? 세라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확실히요. 승무원이 나타났고 그녀의 이름표에는 은비라고 쓰여 있었고 그녀의 표정은 조심스럽게 중립적이었다. 세라 씨, 다른 좌석으로 옮겨주시겠어요? 저희는... 그녀는 망설였다. 승객의 편의를 위해 조정이 필요해요. 세라는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다. 승객의 편에 은비의 미소는 여전했지만 그녀의 눈은 다른 것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가능한 한 최상의 경험을 하도록 보장하고 싶을 뿐입니다. 세라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다른 모든 좌석은 백인 승객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모두 완벽하게 편안해 보였다. 그녀 옆 좌석은 여전히 비어 있었다. 저는 지금 있는 곳에서 편안해요. 그녀가 차갑게 말했다. 은비가 몸을 움직이며 분명히 불안해했다. 알겠습니다, 세라 씨. 하지만 그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날카로운 목소리가 객실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빌어먹을 좌석 2개를 차지했어. 물론 편안하잖아. 그녀 뒤의 줄에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세라는 천천히 돌아서서 맞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와 눈을 마주쳤다. 그는 분명히 자신이 기뻤다는 듯이 빙긋 웃었다. 그녀의 배에 단단한 덩어리가 생겼다. 그녀는 이런 잔혹함을 전에도 겪었지만 그녀가 프리미엄 서비스를 위해 돈을 내고 품위 있게 대우받아야 할 곳에서는 처음이었다. 은비는 망설였지만 그 남자를 꾸짖지는 않았다. 세라는 그녀의 귀에서 그녀의 맥박을 느낄 수 있었고 그녀의 숨은 얕았다. 내가 이 좌석을 샀어. 여기 있을 거야. 은비는 입술을 깨물고 다른 승무원과 시선을 교환한 후 걸어갔다. 그 후 15분 동안 세라는 뻣뻣하게 앉아 모든 시선, 모든 속삭임이 무게를 느꼈다. 그리고 그녀가 진정되기 시작했을 때 스카이럭스 감독관이 다가왔다. 세라 양, 그는 세련되고 냉정한 어조로 말했다. 저는 당신이 비행기에서 내려야 한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세라는 깜짝 놀라 눈을 깜빡였다. 뭐라고요? 안전 규정이 재평가되었고 불행히도 이 항공편에 당신을 태울 수 없습니다. 그녀의 혈관에 추위가 퍼졌다. 안전 규정? 저는 비즈니스석을 수없이 탔어요. 무엇이 바뀌었나요? 감독관의 시선이 지켜보는 승객들에게로 옮겨갔다가 다시 그녀에게로 돌아왔다. 우리는 승객 분배에 대한 엄격한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것은 아닙니다. 세라는 주먹이 꽉 쥐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당신의 매니저와 통화하고 싶습니다. 저는 매니저입니다. 그녀 주변에서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하고 있었다. 그녀는 미소를 보았고 조용한 웃음소리를 들었다. 굴욕은 숨막힐 정도였다. 이건 차별이에요. 그녀는 분노가 끓어오르는 가운데도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감독관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우리는 그저 규칙을 따를 뿐이에요. 소지품을 챙기세요. 그녀는 가방을 움켜쥐고 카메라가 그녀를 따라가는 동안 통로를 지나가며 몸이 마비되는 것을 느꼈다. 아무도 그녀를 옹호하지 않았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
그녀가 게이트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호흡은 거칠어졌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내 트위터를 확인했다. 그녀의 이름은 이미 트렌드에 올랐다. 해시태그는 지지와 잔인함이 뒤섞여 있었다. 샵사인 싫어 싫어 스캠, 샵사인 투비그 토플라이, 샵사인 스카이엑스 디스크리머네이션. 그녀의 손가락은 남편의 연락처 위로 맴돌았지만 그녀는 망설였다. 석진은 어떻게 할까? 그녀를 변호할까? 아니면 그냥 넘어가라고 할까? 그녀의 내장은 아직 이름을 댈 수 없는 무언가로 뒤틀렸다. 하지만 그녀는 곧 알게 될 것이다. 세라는 검은색 고급 SUV 뒷좌석에 앉아 휴대전화를 응시하며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혼란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녀가 스카이럭스 항공편에서 강제로 내려진 영상은 바이러스처럼 퍼졌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수백만 건의 조회수가 기록되었습니다. 댓글란은 전쟁터였습니다. 일부는 격노하며 스카이럭스에 대한 보이콧을 요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녀의 체중, 인종, 그녀의 존재 자체를 조롱했습니다. 그녀는 비즈니스 클래스에 타서는 안 됐어요. 이것이 1등석이 독점석이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녀는 다시 피해자 카드를 꺼냈습니다. 세라는 크게 숨을 들이쉬며 반응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녀는 이전에도 미디어의 폭풍을 겪었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브랜드, 디자인 또는 사업 선택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존재가 다른 사람들과 같은 대우를 받을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는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석진에게 2번이나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전화해. 답장이 없습니다. 부산의 도시 불빛이 착색된 창문 너머로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녀의 비서인 채원이 그녀 옆에 앉아 뉴스 업데이트를 긴장스럽게 스크롤하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짙었습니다. 당신 홍보팀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싶어 해요. 채원이 마침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그들은 불행한 오해에 대한 신중하게 표현된 메시지와 스카이럭스와 협력하여 정책을 명확히 하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제안하고 있어요. 세라는 쓴웃음을 터뜨렸다. 오해라고요? 그녀는 전화기를 꽉 잡았다. 그들은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나를 비행기에서 끌어내렸어요. 채원이 망설였다. 석진이 아직 전화 안 했어? 아니, 세라의 턱이 꽉 다물어졌다. 그리고 이유를 알 것 같아. 그녀의 화면에 알림이 떴다. 알 수 없는 발신자가 보낸 이메일이었다. 제목은 다음과 같았다. 그녀는 이메일을 열기 전에 망설였다. 안에는 짧은 메시지가 있었다. 스카이럭스는 당신을 차별한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은 수년간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내부 문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내일 오후 3시에 만나요. 도심의 그랜드 카페에는 아래 스카이럭스 내부 정책 기밀이라는 제목의 첨부 파일이 있었다. PDF. 그녀는 그것을 클릭하면서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 파일에는 내부 메모, 이메일, 보고서가 담긴 페이지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처음 몇 줄을 훑어보며 숨을 들이쉬었다. 승객의 심리적 편안함 정책. 프리미엄 클래스 고객 기준. 그런 다음 굵은 글씨로 프리미엄 항공편의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당사의 이미지 기준에 맞지 않는 승객은 신중하게 다른 좌석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그녀는 더 읽어가면서 배가 뒤집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문서는 스카이럭스가 비즈니스 및 퍼스트 클래스 섹션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승객을 식별하여 제거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모호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소중한 고객에게 최고의 경험을 보장합니다. 하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수년간 승객의 체구, 인종, 외모, 고급스러운 경험에 대한 인식된 적합성을 기준으로 프로파일링을 해왔습니다. 세라는 아래로 스크롤했고 맥박이 빨라졌습니다. 흑인 승객과 백인 승객의 탑승 거부 빈도를 비교한 차트가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엄청났습니다. 더 나쁜 것은 그녀는 승무원이 이런 상황을 처리하도록 지도받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는 내부 보고서를 발견했습니다. 불편한 승객이 다른 좌석을 수락하도록 미묘하게 격려하는 방법, 소송을 일으키지 않는 방식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 그녀는 파일의 맨 아래에 도달하면서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훨씬 더 혹독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정책에 개인적으로 서명한 임원들의 명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 중에는 그녀가 즉시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석진. 그녀는 숨을 날카롭게 내쉬었습니다. 전화기가 그녀의 손에서 거의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석진은 그저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모욕한 바로 그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세라는 눈을 감고 배신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 남자와 함께 삶을 쌓았고, 그를 신뢰했고, 그를 옹호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견해에 대한 소문이 기업계에 떠돌았을 때조차도요. 그는 항상 그들을 무시했고, 그들이 단지 그의 이름을 더럽히려는 질투심 많은 경쟁자일 뿐이라고 항상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세라는 계획보다 일찍 그랜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특대형 선글라스와 긴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아침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뉴스 매체는 그녀에게 인터뷰 요청을 쏟아부었습니다. 지지자들은 온라인에서 집회를 열고 정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스카이럭스는 마침내 냉정한 기업 성명으로 그들의 침묵을 깨고 잘못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녀는 뒤쪽의 조용한 부스에 앉아 카페를 훑어보다가 40대 후반의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어두운 블레이저를 입고 커피를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가격 구조는 투명하게 구축되었으며 많은 여행객을 상대로 무기화되었던 숨겨진 수수료와 임의의 편의 요금이 없었습니다. 업계는 회의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스카이럭스의 나머지 임원들은 이 아이디어를 비웃으며 이상주의적이고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불렀습니다. 다른 항공사들은 실어의 비전이 불가능하다고 속삭였습니다. 사치와 포용성은 결코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스카이포올이 첫 공식 노선을 발표했을 때 수요는 엄청났습니다. 스카이럭스에 대한 반발은 변화에 대한 갈증을 불러일으켰고, 실어는 이를 실현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항공사는 기록적인 시간 내에 첫 번째 티켓을 매진했습니다. 이 회사의 채용 관행은 다양성을 우선시하여 기존 항공사에서 간과했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직원을 영입했습니다. 그녀는 새로 칠해진 스카이포올 항공기 앞에 서서 이를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준 팀에 둘러싸여 아이러니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여정의 무게를 온전히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와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진실만을 무장하고 이 싸움을 혼자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지휘봉을 잡고 서 있습니다. 전 세계의 관심을 사로잡은 운동, 변화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한 회사입니다. 기자들이 모여 그녀의 성명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손에 들고 앞으로 나서서 그녀 앞에 있는 수많은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확신의 참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리는 이 산업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없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이며 포용성과 우수성이 나란히 존재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항공사로서가 아니라 운동으로서 비행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모든 사람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뒤를 이은 박수갈채는 귀가 터질 듯했습니다. 세라는 돌아서서 그녀 뒤에 있는 반짝이는 항공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동체에는 스카이4올이라는 이름이 굵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싸움은 공항에서 시작되었고 자신이 속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는 조용한 굴욕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났습니다. 패배가 아니라 승리로, 침묵이 아니라 혁명으로. 하늘은 더 이상 배제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의 것이 되었습니다. 세라는 스카이4올 본사의 임원 라운지에 서서 아래 번잡한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작년은 승리, 전투, 그리고 힘겹게 얻은 진전의 회오리였습니다. 항공사는 모든 기대를 저버리고 업계의 규범을 깨고 사치와 포용성이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비평가들은 이를 참신함, 홍보 스턴트, 실패할 운명의 열정적 프로젝트라고 불렀습니다. 대신 스카이4올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항공사가 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회의론자조차 무시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티켓 판매는 상반기의 예상치를 30% 이상 초과했습니다. 고객 만족도는 업계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6개 이상의 주요 항공사가 이에 대응하여 조용히 정책을 개정하기 시작했으며 명성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정부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국가가 차별적인 항공사 관행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으며 세라가 스카이럭스에 제기한 소송을 촉매로 들었습니다. 파장 효과는 그녀가 상상하지 못했던 곳까지 퍼졌습니다. 시민권 단체 연합은 그녀가 폭로한 종류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대학은 스카이4올 모델을 연구하여 비즈니스 윤리 및 항공 프로그램에 통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급 호텔 산업조차도 독점성에 대한 접근 방식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세라는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사명에 끈기 있게 임했습니다. 채원은 최신 보고서가 있는 태블릿을 들고 라운지에 들어왔습니다. 항공사 정책개혁 청원이 방금 100만 개의 서명을 통과했습니다. 그녀가 말하며 태블릿을 건네주었습니다. 유럽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이 미국이 추진 중인 것과 같은 차별 금지 규정을 채택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숫자를 스크롤했습니다. 초현실적이었다. 그녀는 대등하게 대우받기 위해, 한 회사의 부패를 폭로하기 위해 그렇게나 열심히 싸웠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 여행 산업이 진화하도록 강요받고 있었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채원이 말을 이었다. 다른 항공사들, 구시대 경비대원들. 그들은 더 이상 이걸 무시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들은 충분히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라가 중얼거렸다. 아직은요, 출처에 따라 다른 그림을 그렸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를 혁명가라고 불렀고, 다른 사람들은 그녀를 문제야, 기회주의자라고 낙인 찍었다. 그녀가 논란을 이용하기 위해 스카이4를 시작했을 뿐이고, 그녀가 이익을 위해 피해자 의식을 이용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전에 그녀를 의심했던 그 목소리들이 지금은 그녀의 업적을 깎아내리려 하고 있지만, 세라는 오래전부터 그들이 그녀의 진로를 지시하게 두지 않았다. 그녀는 태블릿을 내려놓았다. 스카이럭스에서 소식이 있어요. 채원이 빙긋 웃었다. 아, 이거 정말 마음에 들어 할 거야. 방금 다양한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 모델을 구조화한다고 발표했어. 세라가 웃었다. 추측해 보죠. 실제 변화는 없고 그냥 홍보용일 뿐이에요. 대략 그렇죠. 퍼스트 클래스 서비스 이름을 에쿼티 클래스로 바꾸고 흑인 여성을 대변인으로 고용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같은 편의 규정에 따라 과체중 승객을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차단하고 있어요. 애처롭네요. 세라가 중얼거렸다. 사람들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항상 그렇죠. 채원이 말했다. 누군가가 기억하도록 강요할 때까지요. 그리고 세라는 정확히 그렇게 하려고 했다. 다음 날, 그녀는 법무팀과 만나 사건의 더 광범위한 의미에 대해 논의했다. 스카이럭스가 가장 눈에 띄는 범인이었지만, 그들이 유일한 범인은 아니었다. 다른 항공사도 비슷한 정책을 가지고 있었고, 법적 허점과 모호한 문구 뒤에 조심스럽게 숨겨져 있었다. 해야 할 일이 아직 너무 많았다. 그녀의 수석 변호사인 현빈은 테이블 위에 일련의 제안을 내놓았다. 우리는 적어도 3개의 다른 주요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만큼 충분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수년 동안 체중을 기준으로 승객을 위험 신호로 표시해왔습니다. 다른 항공사들은 인종적 프로파일링을 근거로 고객에게 프리미엄 업그레이드를 조용히 거부한 것이 적발되었습니다. 세라는 파일 중 하나를 집어들고 세부 사항을 훑어보았다. 그것은 놀랍게도 익숙했다. 이름은 달랐고 회사도 달랐지만 배제의 패턴은 같았다. 우리가 이것을 추진한다면 현빈이 말을 이었다. 우리는 전체 산업이 영구적으로 바뀌도록 강제하는 법적 선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 항공사만이 아니라 모든 항공사가 말입니다. 세라는 고개를 들었다. 우리의 주장은 얼마나 강력한가요? 충분히 강력한데요. 그가 말했다. 특히 우리가 스카이럭스에 한 일 이후로는요. 그들은 당신을 과소평가했어요. 세라. 그들은 모두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 그들은 당신이 자신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당신은 훨씬 더 큰 것을 위해 싸우고 있어요. 그날 밤, 그녀는 아파트에 혼자 앉아 자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돌아보았다. 1년 전, 그녀는 비행기에서 강제로 끌려나와 세상 앞에서 굴욕을 당했다. 그녀는 결혼을 잃게 만든 음모를 밝혀냈고, 너무나 깊은 배신으로 거의 그녀를 망가뜨렸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그녀를 삼키게 두는 대신 고통을 힘으로 바꾸었다.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알 수 없는 번호에서 온 문자였다. 우리 이야기해야 해.
중요한 일이야. 그녀의 배가 뒤틀렸다. 그녀는 그 번호를 알고 있었다. 석진. 그녀는 망설이다가 답장을 썼다. 너한테 할 말이 없어. 잠시 후 또 다른 문자가 왔다. 적어도 내가 직접 설명하게 해줘. 그녀는 화면을 응시하며 고민했다. 석진은 모든 것을 잃었다. 스카이럭스에서의 그의 자리는 사라졌고 그의 재정적 제국은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기업 차별의 얼굴이 되었고 그의 명성은 영원히 더럽혀졌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이야기를 통제하려고 애썼다. 그녀는 숨을 내쉬고 마침내 대답했다. 한 번의 만남. 내일. 공공장소. 다음 날 오후, 그녀는 그를 시내의 고급 카페에서 만났다. 그들이 완벽한 파워 커플 역할을 했을 때 자주 찾던 곳이었다. 그는 달라 보였다. 오만함은 여전히 있었지만 지금은 더 얇아졌고 패배로 인해 닳아 있었다. 당신이 나를 용서해 줄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아. 그는 커피를 저으며 말했다. 하지만 알아두어야 할 게 있어. 이렇게까지 될 줄은 생각지 못했어. 세라는 뒤로 기대었다. 당신은 들킬 줄은 생각지 못했어. 그는 숨을 내쉬고 시선을 돌렸다. 내가 만든 것을 보호하려고 했어. 산업 말이야. 산업은 그녀가 말을 가로채며 말했다. 수십 년 동안 배제와 관문 유지에 기반을 두고 있었어. 방금 완벽하게 만들었어. 석진은 반박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처음 보는 듯 그녀를 살펴보았다. 당신이 이겼어. 그는 마침내 말했다. 내가 만든 모든 걸 파괴했어. 아니, 세라가 침착하게 말했다. 내가 직접 파괴했어. 내가 거울을 들어 올렸을 뿐이야. 그는 오랫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마침내 그는 재킷 안으로 손을 넣어 작은 폴더를 테이블 위로 밀어 넣었다. 이게 뭐야? 그녀가 만지지 않고 물었다. 정보야. 그가 말했다. 이름. 회사. 내가 한 일을 여전히 하고 있는 사람들. 나보다 더 나쁜 사람들. 시작한 걸 끝내고 싶어. 여기가 내가 가야 할 곳이야. 그녀는 의심스러워하며 눈살을 찌푸렸다. 왜 이걸 내게 주려고 해? 이제 내가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는 간단히 말했다. 그리고 내 제국이 불타는 걸 지켜봐야 한다면 나머지도 같이 무너뜨리는 게 낫겠어. 그녀는 폴더를 집어들고 페이지를 넘겼다. 그것은 그녀가 쌓아온 부패에 대한 로드맵이었다. 불의의 다음 층을 해체하기 위한 지침이었다. 눈에. 팁 고맙다. 그녀가 일어서며 말했다. 하지만 어차피 이미 그들을 쫓고 있었어.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갔다. 그녀가 햇빛 속으로 나갔을 때 그녀는 역사의 무게가 옮겨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세라는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의 VIP 터미널에 서서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창문을 통해 스카이4올 비행기가 활주로로 택싱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매끈한 흰색 항공기는 항공사의 굵은 로고를 동체에 새겼고 스카이4올이라는 단어가 우아하고 자신감 넘치는 글씨로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항공사의 첫 국제선이었다. 뉴욕에서 런던으로 가는 항공편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회사의 이정표 이상이었다. 그것은 세상에 대한 성명이었다.
그녀는 지난 1년 동안 법정에서 이사회, 그녀의 사건을 둘러싼 끝없는 미디어 폭풍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선에서 싸움을 벌였다. 스카이럭스는 은총에서 벗어났고 그들의 필사적인 리브랜딩 시도는 엄청나게 실패했다. 다른 항공사에 대한 소송이 기세를 얻으면서 그들은 같은 입장에 처하기 전에 자체 정책을 재검토해야 했습니다. 정부는 이제 항공여행에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적극적으로 통과시키고 있으며 소비자 감시 기구는 그 어느 때보다 항공사를 면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세라는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변화의 상징이 되었고 평등과 정의에 대한 대화에서 무게를 실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녀는 운동이 되려고 하지 않았지만 운동은 어쨌든 그녀를 찾았습니다. 채원이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최종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흥분으로 목소리가 웅웅거렸습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의 모든 1등석과 비즈니스석 좌석이 예약되었습니다. 수요를 따라잡기 위해 새로운 항공편을 추가해야 했습니다. 세라는 태블릿을 들고 보고서를 훑어보았습니다. 예측은 그녀가 감히 바랄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세상은 이 변화에 대비되어 있었습니다. 업계가 그렇지 않았더라도요. 효과가 있습니다. 채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한 모든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실현했습니다. 세라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입니다. 항공사는 수익성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고객들은 스카이4올을 윤리적 입장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사치 그 자체를 재정의했기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독점성 대신 진정한 편안함과 품위를 제공했습니다. 특정 사람들을 배제하기 위한 임의적 규칙 대신 모든 사람의 접근성을 우선시했습니다. 항공사는 여행이 어떤 것일 수 있는지를 새롭게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게임의 규칙도 바뀌었습니다. 밖에서는 탑승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배경의 승객들이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카이4올 로고 앞에서 사진을 찍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비행기에 오르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라는 이 공간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기 위해 매우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싸움 덕분에 다른 누구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는 손녀와 팔짱을 끼고 제트 브리지로 걸어가는 노인 흑인 여성을 보고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 여성은 잠시 멈춰서서 조용한 경이로움과 비슷한 무언가로 비행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세라는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1년 전이라면 그 여성은 좌석을 거부당했을지도 모릅니다. 1년 전이라면 그녀는 비즈니스 클래스에 적합하지 않다는 말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불편한 대안을 강요당했거나 자신이 속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무도 그녀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을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세라는 채원에게 돌아섰습니다. 다음 일정은 뭐예요? 채원은 태블릿을 스크롤했습니다. 아프리카와 남미로의 노선 확장에 대한 투자자들과의 회의가 있어요. 그 다음 아시아 팀과의 컨퍼런스 콜이 있어요. 그들은 우리와 파트너십을 맺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유엔에서 초대장을 보냈어요. 그들은 당신이 다음 달에 열리는 글로벌 비즈니스 윤리 서밋에서 연설하기를 원해요. 세라는 잠시 동안 모든 것의 무게가 그녀를 압박하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항상 또 다른 회의, 또 다른 이니셔티브, 또 다른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방식으로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을 시작합시다. 그들은 스카이4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직원과 새로운 아이디어로 윙윙거리는 건물이었습니다. 내부의 에너지는 정기적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되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디자이너들은 대형 승객의 편안함을 재정의한 혁신적인 객실 레이아웃을 개발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항공 여행을 보다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회사의 전체 문화는 한 가지 간단한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구축되었습니다. 아무도 존엄한 대우를 받기 위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시러는 사무실을 걷다가 휠체어를 탄 젊은 여성이 스카이4올 담당자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여성은 몇 달 전에 일자리를 지원했지만 주저하며 시러에게 다른 항공사에서 거절당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항상 물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변명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여기 와서 일하고 성공하고 있습니다. 시러가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첫 주는 어때요? 그 여성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좋아요. 제가 여기에 속한다고 느껴져요. 시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이죠. 변화는 현실적이었습니다. 구체적이었습니다. 스카이4올은 그저 또 다른 항공사가 아니었습니다. 항공 여행이 더 나아질 수 있고 사람들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선언이자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진보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아침, 주요 경제신문에 스카이4올이 독점권을 없애면서 사치의 기준을 낮추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설이 실렸습니다. 전직 항공사 임원이 텔레비전에 나와 세라의 움직임이 위험하며 고급 여행의 명성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옛날 세상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세라는 오래전에 자신의 의견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무실에 앉아 뉴스를 켰습니다. 상원의원이 항공여행에서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연방 규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라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녀의 싸움이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온 부패를 어떻게 폭로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정책과 개혁에 대한 대화에서 자신의 이름이 언급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디자이너이자 사업가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녀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다시 채원이었습니다. 이거 꼭 봐야 해, 그녀가 말했다. 세라는 채원이 보낸 링크를 열었다. 그것은 주요 언론 매체의 조사 보고서로 비밀 배제 정책을 사용하는 또 다른 항공사를 폭로하는 내용이었다. 이 보고서는 이름을 밝히고 유출된 문서를 보여주었으며 인종과 체격에 따라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거부된 승객에 대한 증거를 제공했다. 세라는 의자에 기대어 앉아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다. 또 다른 싸움, 또 다른 정의를 위한 싸움, 또 다른 상황을 바로잡을 기회.